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대법원장 후보는 대법관 중에서 발탁하는데 이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때부터 깨졌죠. 그때 이제 법원장, 고등법원장급에서 제일 서열이 아래인 춘천 고등법원장을 발탁을 하는 바람에 이제 깨졌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렇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보수로서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가 없죠. 그렇게 지명하면 실제 국회에 가서 부결됩니다. 임명동의가. 그러니까 민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도 되면 민주당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대단히 정무적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32년 동안 재판만 했다. 그리고 연구, 뭐 이런데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뭐 이런 걸 하고 재판에만 전념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흔히 이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게 바로 법원행정처거든요. 법원행정처에 가면 이제 대법원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사법행정 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근무 경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휩쓸릴 우려가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퇴직한 법관 중에서 하면 뭐 로펌에 간다든가 뭐 이래서 거기서 또 뭐 아주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든가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없다. 이런 아주 정통 법관 중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급 법원에서도 다 근무했다. 그러니까 법리, 실력,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소위 법조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정통 법관이다. 물론 성향상으로는 뭐 약간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판결, 그동안의 판결이나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논란이 될 텐데, 그것도 뭐 민주당으로서 그리 나쁘지 않다.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 대전 고등법원장을 지냈거든요. 뭐 법원의 요직이죠. 대전 고등법원장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대전 고등법원장을 지냈다는 거죠. 뭐 그러면 자기네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전 고법원장을 시킬 정도면 뭐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줄곧 대법관 후보로 거론이 됐던 사람이다 하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 자체가 별로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결에 보면 뭐 장애인이나 여성 뭐 이런 쪽에 상당히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또 법리에 기초한 판결이니까 이른바 보수 세력들이 저 사람은 너무나 이념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왜 백남기 농민 사건이 있죠.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서 숨진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2019년 2심 재판에서 1심하고 달리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한테 유죄를 선고한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내란 선동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그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람 안 되겠네 라고 하는 명분이 좀 약화된다. 왜 자꾸 민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은요. 지금 현재 국회 임명동의라는 거는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지금 167석인데다가 친야 무소속까지 합치면 뭐 거의 175석을 훌쩍 넘죠.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 중에서 한 25명 내지 30명 정도가 이 이균용 후보자한테 찬성표를 던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참 이재명 세범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아마 요만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그걸 잡아서 어찌됐든 낙마를 시키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을 주려고 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윤 대통령으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면 대법원장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끝까지 가는 거고 다음 정권에서도 몇 년을 더 가야 됩니다. 한번 임명해 놓으면 바꾸기가 어렵죠. 이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뭐 정치적으로 무슨 흠을 잡으려고 할 텐데 그 흠이 잡히지 않도록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잡히지 않을 사람을 뽑아놨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할 텐데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나거나 흠집이 드러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그걸 핑계로 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 그러냐면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1988년 바로 정기승 대법관 임명 동의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정기승 후보자를 노태우 대통령이 지명을 하니까 정기승 후보자가 각종 시국 사건 등에 관여했다. 뭐 이런 민변의 폭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부의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평화민주당, DJ의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YS의 그 통합민주당, 이런 데에서 두 정당이, 그때 여소야대 시절 아닙니까? 두 정당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를 하는데 백지를 내자. 그래서 언론에 보면 백지동맹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부결이 됐다. 당시에 찬성은 141표. 그런데 반대는 6표. 그 다음에 기권이 134표. 그 다음에 뭐 무효표 14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출석 과반이 안 된 겁니다. 출석 과반이 안 돼서 결국 정기승 7표 차이로 정기승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선출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서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다시 지금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법관 중에서 또는 뭐 정권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후보자는 다 통과시키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지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이균용 후보자를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뭐 흠집을 잡아서 임명 동의를 부결시키겠다 하는 거에 대한 그 만약에 여론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얼른 편승해서 부결을 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론이 저 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부결시키면 그 후폭풍을 민주당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런 점을 지금 면밀히 따져서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더군다나 법원 내에서는 뭐 보수적 성향의 판결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판결도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민주당이 거부하기 힘든 그런 후보자를 내세웠다. 자,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인사청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를 삼거나 뭘 조그만 흠집을 또 부풀려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부결시키면 뭐 부결되는 거죠.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24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가거든요. 이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후임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임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선임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대법관에 일찍 임명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같은 날 임명이 됐습니다. 2018년 1월 1일인가요? 뭐 그때 같은 날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임이냐? 안철상, 글쎄요, 뭐 법원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사법연수원 기수나 뭐 연배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으로 보인다. 그러면 안철상 대법관이 하게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저런 걸 여튼 의식을 해서 윤 대통령이 대단히 민주당을 의식한, 왜냐면 윤 대통령하고 이균용 그 서울고법 부장판사하고 뭐 이제 법대 선후배, 서울법대 선후배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굉장히 뭐 밀접하게 연락을 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개인적 인연 이걸 가지고서도 또 시비를 걸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근데 아직까지 오늘 11시 정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대략 뭐 1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민주당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